이번 시간에는 이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권법, 민법 일반에서 배운 채권법에서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계약은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 거죠? 자, 청약과 승낙이 결합이 돼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겠죠. 계약자, 즉 가입자가 자 이러이러한 나에 관한 리스크가 이 정도 있는데 나에 관한 리스크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당신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소라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제 이걸 쭉 갖다 주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청약도 하지만 보통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여러분에게 여기 보험 청약을 권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분들이 여러분한테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약이 아니고 우리가 배울 땐 청약의 권유입니다. 그래서 자 보험을 드십시오라고 권유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런 나에 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라고 공개를 해서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자 보험을 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걸 가지고서 그게 적정한지 이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켜도 무방한지 그런 것을 심사를 해서 좋습니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특별하게 별도의 어떤 서면이라든가 양식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보험계약은 성립하는 낙성 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험료가 계약의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면 이것은 뭐냐면 요물계약이 됩니다. 즉 물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이 어떤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니고 낙성계약입니다. 단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청약을 할 때는 보통 어떤 서면이라든가 아무렇게 구두로 말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이 청약서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많이 거래 관행상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보험료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할 때 자 여러분들이 계약은 이렇게 성립이 됐습니다. 보험계약은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자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여러분한테 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납입을 했거나 또는 여러 차례 납입해야 될 보험료의 경우는 단 한 차례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638조에 이제 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1회 납입료를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해야만 보험회사가 여러분한테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1회 보험료는 뭐냐면 보험료는 계약의 성립의 요소가 아니라 책임 개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1회 보험료를 내야만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책임이 개시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낙은 뭐냐면 승낙의 방법은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보험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고 별도의 특별하게 의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묵시적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류만 받아두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 상법은 예컨대 3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많은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이 보험자가 이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면 뭘 줄까요? 보험증권을 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상시 거래관계가 없는 한 청약의 효력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는데 보험자가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거기에서 승낙해 줄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들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 자체가 청약이 효력이 없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도 일정한 경우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승낙 통지 혜택인데, 자,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보험자가 이 승낙을 통지를 혜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자, 보통은 우리 보험에 있어서는 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의사협치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낙선계약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청약과 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주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었으니까 더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거죠. 보험계약을 들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청약절법에서 30일 이내에 승낙을 하든지 말든지 통지를 해줘라 하는 거죠. 납부는 승낙이 받아주는 거고, 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만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시점이냐면, 청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청약한 시점이 일반적이겠지만, 만약에 이 청약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경우는 신체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30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청약만 해놓고 신체검사를 30일 지나서 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이 보험자는 그 사람의 신체검사 결과를 보고서 승낙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 기간이 신체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계산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안 했다. 그러한 경우는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는 뭐냐면 30일 내에 통지를 안 하게 되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에다가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신체검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보험자가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빵 터졌다. 보험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법은,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것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은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 받은 시점부터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 자,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이제 이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험자가 청약자한테 뭘 줄까요? 보험약관을 주게 됩니다. 보험증권을 주게 되는데, 이제 청약 과정 중에서 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험약관은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써있다. 이게 보험약관이라고 한 건데, 자, 보험계약 체결 과정 중에서 보험자가 보험청약자에게, 즉 보험계약자에게 당신과 나의 보험계약 내용은 이러합니다라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이 보험약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교부도, 즉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관한 내용을 설명도 해주지도 않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약관을 주지 않고, 요즘 뭐냐면 전화로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는 보험계약 성립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보험 안내하시는 분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물론 녹음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관 설명을 하는 경우,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 약관에 관한 법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관 규제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상법에, 보험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법에는 약관에 관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 다음에 교부를 해주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관의 규제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관 규제법 보면 계약 자체의 내용을 약관의 내용을 가지고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법에 보면 당사자가 즉 계약자가 한 달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 다르잖아요. 약관 규제법에 보면 약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지만 상법에 보면 그것은 유효가 되지만 언제까지 별도의 보험계약자가 그것을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약관 규제법에 보면 무효로 보고 그래서 상법에 보면 유효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판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첩적 적용설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판례는 원하는 거 유리한 거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상법을 적용해서 한 달 이내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약관 규제법 내용을 들어서 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다?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중첩적 적용설의 입장에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판례에 관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